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하게 창을 열어봅니다. 이재명이 새벽 시간에 자신의 트위터, 옛날 트위터, 지금은 X라고 부르는 그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이 자신과 관련해 엉터리 수사를 했다고 항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가정책이나 국제정세와 관련해 글을 올리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자기 범죄와 관련해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그것도 새벽 3시에 스마트폰으로 글을 올렸다고 하니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고 하니 대통령이 완전히 자기 범죄를 덮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국정을 돌보라고 뽑아놨더니 새벽마다 자기 변론문을 쓰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X계정에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을 링크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함 녹취록이 왜곡됐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법무부든 검찰이든 모두 보고 바로잡아달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에도 이재명은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자신을 엮으려 했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 신도시 이야기에서 위 어르신 이야기로 변조해 증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례 신도시라고 해야 할 부분을 위 어르신으로 바꿔 그 위 어르신이 곧 이재명과 정진상을 지칭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도시가 순식간에 어르신으로 둔갑했다니 마술도 이런 마술이 없습니다. 녹취록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씨에게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고 말했고 유동규 씨도 어떤 방법이든 겉으로 문제없어 보이면 괜찮다고 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구 네가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누구 부분이 위례 신도시로 해석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어르신으로 바꿔 해석하면서 결국 위어르신이 이재명과 정진상을 지칭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읽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엮기 위해 위례 신도시를 위어르신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듣는 사람은 헷갈리고 말하는 사람만 확신에 차 있으니 참으로 묘한 풍경입니다. 위례 신도시 한 부분만 볼 일이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등 수많은 사안에서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에 대해 왜 법정에서 다투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판은 법원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다투고 판사가 보고 누가 옳은지 판단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재판 대신 밤에 집에서 X를 통해 글을 올리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된 것은 최고라 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불안, 재판이 시작되면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감옥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글을 올린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박주연 칼럼니스트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국민은 잠 못 이루는 민생을 걱정하는데 대통령은 잠 못 이루는 자신의 재판을 걱정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따라붙습니다. 새벽에 스마트폰 화면 불빛이 번쩍이니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경제가 폭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통령이 이불 속에서 X를 켜고 자기 재판에 대해 타자를 치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피고인 이재명의 개인적 알리바이 호소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 글자 하나하나를 따지며 방어 논리를 세우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런 기이한 풍경이 청와대인지 와이파이 잘 터지는 구치소 독방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최고 경영자가 회사 경영은 뒷전이고 새벽마다 인사팀 대리와 법인카드로 먹은 것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두고 댓글로 싸운다면 그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비유도 나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는 일이 딱 그 꼴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전쟁과 안보 위기로 요동치는데 우리는 대통령의 개인 재판 방어에 국력이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질타입니다. 국가 전략은 뒷전이고 댓글 전략만 남았다는 자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치더라도
유능한 변호인단을 통해 법정에서 다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최고 권력이 직접 나서 방구석 탐정놀이를 하느냐는 겁니다. 이는 통치자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의 정체성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직격탄이 이어집니다. 몸은 청와대에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피고인석에 묶여 있으니 잠이 오겠느냐는 비판입니다.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잠시 멈췄지만 공포는 멈추지 않았고 임기라는 일시 정지 버튼이 풀리는 순간을 두려워해 대통령의 권위를 자기 변론에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력의 왕관을 썼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피고인 번호표를 쥐고 있는 셈이라는 조롱까지 나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지만 관심은 오로지 자기 방어, 재판을 피하고 감옥에 가지 않는 데 쏠려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 역량도 그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는 우려입니다. 국민은 나라를 이끌 선장을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배에 탄 이는 자기 구명조끼만 챙기는 사람 같다는 비유도 나옵니다. 밤에는 잠 좀 자라는 말, 스마트폰 불빛을 보며 재판 기록을 연구할 시간에 민생을 고민하라는 말, 정 안 되면 법정으로 돌아가 당당히 싸우라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대통령과 피고인 두 역할을 동시에 하려다 과부하가 걸려 새벽마다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두 개의 자리를 한 몸에 얹어 놓으니 결국 무게에 짓눌리는 것 아니냐는 냉소가 따라붙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 없던 자가 대통령이 되자 피고인의 본능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말도 나옵니다. 자기 범죄를 덮으려 회의 시간마다 변명에 몰두하는 자가 대통령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입니다. 임기를 마치면 곧장 감옥에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 그래서 한 번 더 자리를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 사법제도 손질과 개헌을 통한 연임 구상까지 거론됩니다. 관심은 국가 살림이나 경제 발전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방탄이라는 겁니다. 단식쇼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으니 트라우마가 남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나라 걱정보다 자신의 내일 걱정이 더 급해 보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굴러들어온 것처럼 느껴져 꿈인가 생시인가 확인하듯 지금도 가장 큰 관심은 감옥에 가지 않는 방향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검찰, 법원, 언론, 여당까지 모두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법을 바꾸는 모습도 그런 맥락으로 읽힌다는 겁니다. 이재명, 제발 잠 좀 자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